네, 정기국회 종료까지 닷새 남았습니다. 어제부터 4+1 협의체가 가동이 됐죠. 선거제, 검찰개혁, 예산안, 여러 가지 민생 법안까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국회의원 붙잡고 직접 물어봅니다.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의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부터 얼른 네. 짚어보고 지나갈게요. 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가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이 됐습니다. 과거에 2002년 대선 당시에 노무현 당시 후보가 유세장에서 같이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잘 아는 사이시죠? 예, 정치를 같이 시작한 동기생이라고 할까요? 또 쇄신 정통 운동을 했던 동지이기도 하고 같은 시대에 정치를 해온 분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강단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소신대로 네. 검찰 개혁의 소명 완수를 위해서 네. 열심히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카메라 보시고 응원의 네.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예, 추미애 장관 잘하십시오. 네, 사실 저희가 묘하게 지난주부터 자꾸 밖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민주평화당 천만농성 시작하신 지 지금 며칠이나 됐죠? 지난주 목요일이니까 꼭 일주일 됐고요. 네. 또 작년 12월 3일 날 천막 쳤으니까 1주년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천막 칠 때만 해도 되겠나, 선거제 개혁 되겠나가 압도적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는 되긴 된다. 하고 돼 있죠. 이제 내용이 문제죠. 네, 그 기자회견을 하실 때 연동형을 도입하라 이 구호가 정동형을 도입하라 이렇게 들린다는 말이 있어요. 아마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요. 연동형 계속 하다 보면 네. 정동형 비슷하게 들린다 그래요. 즉석 연동형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하실 수 있어요? 예, 연동형 선거제는 정동영이 앞장선다. 동절기에 선거제 투쟁 관철하자. 형형색색 전진하여 승리하자. 미리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요즘에 야3당의 집회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은 한국당보다는 민주당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념, 철학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선거제에 대해서 보면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부분을 볼 때 그렇습니까? 아니 지난 한 달 동안 공수처에 대해서는 10번, 20번도 더 강조해요. 근데 선거제에 대해서는 의지를 안 보여요. 그래서 확고한 신념을 갖고 하라 하는 그런 촉구지요. 지금 민주평화당의 기본 입장은 뭡니까? 너무 많아서 이제 당이 많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개혁의 저작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8월에 전당대회에서 선거제 개혁에 당의 운명을 걸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어쨌든 대통령의 화답을 끌어냈고 예산 연계 투쟁을 통해서 세력화를 했고 패스트트랙으로 갔고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통과를 앞두고 있잖아요. 기왕 바꿀 거면 87 체제 1987년에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서 전두환 독재를 끝장내고 대통령 직선제 네. 그리고 소선거구제로 30년 왔어요. 문제점이 드러났어요. 뭐가 문제냐? 양극화, 네. 불평등이 이제 못 견딜 정도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2020 체제로 가야 된다. 국회 구성 방식을 바꾸고 헌법도 바꾸자. 네. 하는 게 민주평화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250대 50석 가장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거론되는 그 안에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253대 47인데 네. 세석 줄이자고 네. 그 난리를 쳤습니까? 이건 아니죠. 국민들께서는 이것을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로 보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약자의 밥그릇 문제예요. 네. 약자의 밥그릇. 그러니까 3년 전에 촛불 들었을 때 핵심적인 구호가 뭐예요?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거예요. 네. 나의 삶이 개선됐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잖아요. 정치는 더 나빠졌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절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밥그릇을 국회에 마련해야 한다. 의자를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는
특권 귀족층만 들어와 있는 국회예요. 이것을 청년이 청년당 만들어서 소상공인이 네. 소상공인당 만들어서 농민이 농민당 만들어서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환경운동당 만들어서 국회에 들어올 수 있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약자들도 이 국회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라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250대 50 그냥 신용만 하는 거죠. 더 그렇죠. 비례대표석을 더 늘려야 이거는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또 이해찬 대표가 신념과 의지를 가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여당 대표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네. 뭘 그렇게 망설이고 그러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까? 과연 왜 정치를 그동안 수십 년 해왔는가?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했는데 2020 체제로 가자 하는 네.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좌파 독재 그러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시대착오예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이대로 좋습니까? 대한민국 정치? 네. 아니, 나연수 기자님, 이대로 좋아요? 이대로 좋다는 게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입장인 거고 네. 이거를 정치를 전복하자, 네. 정치를 송두리째 바꾸자 네.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로 제대로 하려면요. 네. 253석 플러스 150석, 네. 400석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시민사회 원로들의 주장입니다. 예. 연동률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없는 얘기, 것 같아서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예, 여쭤보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계할 것은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짬짬이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어떤 걸 자유한국당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연동률 낮춰줄 테니까 들어와라 타협하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그거는 정말 정권에 경고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빚어지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난번 11월 달에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동 때 대통령 앞에서 싸웠어요. 예. 고성을 지르고. 그때 증명된 거예요. 이미 자유한국당과 무슨 협상이나 합의를 해서 이 선거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게 네. 이미 판명 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번 주 초에 종로 피막골에서 정동영 대표 선거제는 봤다는 다 했어요. 예, 선거제 이야기 더 하고 싶으십니까? 조금 뭐 못다한 이야기 아니요, 있으시면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선거제는 예? 선거제는 정말로 국회의원 밥그릇이 아니라 예. 약자의 밥그릇입니다. 불쌍한 약자들이 네. 의탁해서 네. 큰 정당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직접 이 대한민국의 식탁에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서 자기 몫을 자기 밥을 또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선거제 개혁의 핵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YTN처럼 이렇게 그 본질을 선거제 본질을 이렇게 알려주는 매체가 별로 없어서 좀 네. 안타까운데 저희는 잘하고 YTN에 있으니까.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소상공인 이야기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예. 시간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종로 피막골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셨어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예, 피막골이 뭔 뜻인지 아시죠? 말을 피해서. 예,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네. 이 종로거리 가면 이제 상민들은 뒤에 뒷골목에 거기에 지금 음식점이고 뭐 이 가게들이 즐비한데 제가 지난주에 언론에 알리지 않고 이틀간 점심 장사할 때 또 저녁 예. 장사할 때 가서 이제 앞치마 두르고 배달도 하고 그 식당 알바를 했어요. 체험을 해보신 건가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알아야 대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 들어가 보니 더 심각합니다. 제가 갔던 비막골의 종로 3가 거기 왕벌 식당은 네. 저 사장님이 이근재 씨인데 예. 사장님 어머니 예. 91세 되신 노모께서 나오셔서 반찬을 나르고 홀 서빙을 하고 계셨어요. 저랑 같이 하면서 91살 되신 참 할머니께서 건강하시긴 했는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종로 3가 종로 2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어쨌든. 네. 근데 몇 집 걸로 한 집씩 임대해요. 셔터 내려져 있어요. 그리고 종로에 권리금이 싹 사라졌습니다. 어떤 가게도 권리금이 없어요.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네. 유명한 그 종로의 고려당 빵집도 10년 전에 문 닫고 지금도 뭐 임대 이렇게 간판 걸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과 함께 예. 지금 새로운 정책들 계속 제시를 하고 계세요. 지금 소상공인 기본법이 간신히 지금 이제 국회를 통과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정해서 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700만 소상공인이 주권자란 말이죠. 네. 700만이면 26%예요, 유권자의. 26%면 국회에 한 7, 80명 들어올 수 있는 쿼터를 갖고 있는데 네. 국회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함께 소상공인당을 창당을 해서 네. 내년 선거판에 바람을 한번 일으켜 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힘 있는 여당이나 제1야당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근데 있지 이제 않을까요? 여당에서는 100몇십 명씩 되는데 소상공인당 이렇게 손잡고 비례대표는 한석 줄 수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손님인 거지요. 네. 주인이 주체가 돼서 직접 국회 문을 열어젖힐 수는 네. 없는 거지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선관위에 등록된 당이 한 50개 돼요. 네. 근데 주요 정당 빼놓고는 다 사실상 페이퍼 정당, 종이 정당이에요. 국민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네. 근데 소상공인당이 이 민주평화당과 손을 잡게 지금 네. 연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단박에 5대 정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에 주요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당의 대표성을 굳힐 인재도 혹시 영입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지금 현재는 이제 언뜻 한명 소상공인 떠오르는데. 누구죠? 골목식당에 자주 등장하시는 한 분이 백종원 씨? 떠오르는데, 네. 글쎄요, 그분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정말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이 소상공인 정당이 만들어지면 네. 아마 백종원 선생도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많이 도와달라고 뭐 공개 러브콜이라도 한번 또. 예. 우리 백 선생님 열심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렇게 도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법은 정치 세력을 만들어서 당당하게 이 정치의 주체로 서는 것이 삶을 개선하는 길입니다. 우리 백 선생께서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편지를 자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지금 뒤져보니까 빼빼로데이에 고백을 하셨어요. 예. 기억 안 나세요? 11월 11일 153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도 이용주, 김경진 같은 젊은 정치인이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안타까움을 표시한 건데. 돌아오면 함께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뭐 답장을 바란 건 아니고요.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요. 내년 21대 국회는 지금 20, 30대가 몇 명쯤 있죠? 300명 중에 딱 2명 있잖아요. 네. 30대 2명인데 제가 EU 의원 외교 협회장이에요. 네. 덴마크나 네덜란드를 가면 거기는 3분의 1 또는 네. 40%가 20, 30대 의원이에요. 예. 내년에 상상해 보세요. 이 300명 중에 지금 유권자로 36%거든요. 20, 30대가. 네. 근데 만일 이 300명 중에 100명이 20, 30대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해 보면 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이 확 젊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거죠. 예. 지금 그런 취지에서 한 얘기죠. 민주평화당 의석수가 5석. 5석.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적죠. 내년에 교섭단체를 만들어야죠. 네. 지금 이제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는 호남당 또는 전라북도라는 좀 지역적 한계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모든 정치는 로컬이다. 뭐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든 정치는 지역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지역 기반이 없는 것도 비극적이지만 네. 그러나 지역에만 매달려 있는 것도 그건 또 비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 지역 기반과 동시에 소상공인 또 약자라는 그런 계층 네. 기반을 마련해서 내년 정치에서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통해서 외연 확장을 하시겠다는 계획인데요. 혹시 총선을 앞두고 어떤 정치 그룹과의 연대 또는 합당 가능성까지도 점쳐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기성 정치인들이 이리 모이고 저리 모이고 하는 이합 집산 그것을 국민들은 그렇게 곱게 보지 않습니다. 감동을 받지도 않고요. 뭔가 새로운 정신과 같이 새로운 사람을 원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그러니까 소상공인 집단도 대표적인 거고요. 청년 계층도 있는 거고 농민들도 있는 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제 왕성하게 선거제 개혁이 아마 다음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그때는 아마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동안 이제 못한 얘기 다 쏟아내듯이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 앞두고 민주평화당 이런 정당이 되겠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정치 전복 정당이 되고 싶습니다. 정치 전복 대한민국 정당. 정치를 뒤집어야 합니다. 네.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하소연이고 네. 또 먹고 살기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건데 정치라는 것은 돈과 권력을 나누는 기술입니다. 네. 그런데 돈과 권력을 나누는 그 사람들이 전부 기득권자들만 있는 거예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직접 돈과 권력을 나누는데 동참하도록 하는 거. 이게 정치 전복이거든요. 네. 그 맨 앞장에
민주평화당이 서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찬바람을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치 인터뷰 당당당 오늘은 선거 개혁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 정당으로 다시 서겠다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